비례성은 오히려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비례대표위원회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정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보수 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의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회는 또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201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만든 선거구 획정 기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벼락치기로 선거법을 개정하다 보니 졸속이니 미봉적이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미끼로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제1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선거법을 강제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내용도 엉망이었고 결과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양당제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거법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거짓말도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에 동조한 정의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집단 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선거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만들기에 들리기만 쓴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그런 또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은 엉망이 되었고 민의가 왜곡된 최악의 선거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야합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을 파탄내고 민의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몰아줌으로써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일삼는 단초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비례성은 오히려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국민 82%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무려 27%에 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쇄적 공천 과정으로 인한 문제와 선출 이후 자격 논란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반영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위원회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정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가감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닙니다. 앞으로 비례대표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수도권 의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음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 평균 면적이
약 2,100평방킬로미터로서 평균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의 17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의 박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대변할 국회의원의 수 부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선거구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의석 배분 규칙에 면적 규정을 더해서 지역구의 크기가 일정 면적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낮은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기준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서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의 원칙인 투표 가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3인의 재판관은 야권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다른 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 대표성을 감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때 현재의 소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헌법 소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들조차 정확히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였습니다. 올바른 선거 제도라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가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제도를 어지럽힌 민주당과 당시 소수 정당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여야 한마음으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제밥그릇 챙기기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의 당리, 당략이나 정치인 개인의 이해관계, 정치 셈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게임의 룰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선거에 전면적인 선거구제 개편을 단행할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차차기 선거의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의가 대변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